서울 중심에서 멀지 않은 오래된 소형 아파트 단지. 은퇴한 민수와 지연은 그곳에서 소박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아들과 딸이 취직해 독립해 나간 덕분에 예전보다 집은 한결 조용해졌다. 그래도 여전히 좁디 좁은 공간은 답답했다. 부부는 서로를 배려하며 살았지만 늘 마주치는 벽처럼 느껴지는 현실의 무게가 있었다. 민수는 매일 아침 거실 창가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하지만 활자는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읽는 둥 마는 둥 신문을 넘기다 보면 어느새 한숨이 흘러나왔다. 주방 테이블에 앉은 지연은 장부를 펴놓고 숫자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매달 같은 자리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했지만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만 움직였다.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민수는 대답 대신 식은 커피를 홀짝였다. 순간 텔레비전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서울 아파트가 또다시 최고가 경신. 두 사람은 동시에 화면을 바라봤다. 하지만 웃음은커녕 씁쓸한 표정만 교차했다. 오르는 건 집값뿐 정작 손에 쥔 돈은 늘어날 기미가 없었다. 저녁이 되자 부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았다. 불빛은 화려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어두웠다. 우리가 가진 건 집뿐이네.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민수는 신문을 접어두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값은 높아도 생활은 늘 팍팍하지. 지연은 장부를 들여다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병원비, 전기세, 관리비, 식비까지. 줄어드는 통장 잔액을 볼 때마다 불안이 목을 조여왔다. 언제까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아야 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민수는 말없이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좀 다르게 살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조금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불안이 아닌 새로운 삶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정말 나도 이젠 버티는 게 힘들어. 장을 볼 때마다 계산기 두드리며 눈치 보고 전기세 아끼려고 불 끄고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팍팍해야 하냐고. 민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겁고도 솔직한 마음을 함께 나누었다. 아파트 복도는 늘 싸늘했다. 아침마다 마주쳐도 인사를 주고받는 경우는 드물었고 문 닫히는 소리만 쾅쾅 울렸다. 지연은 옆집 아주머니에게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지만 돌아온 건 무심한 눈빛뿐이었다. 민수는 그런 아내의 표정을 보고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며칠 뒤 아파트 재개발 추진 주민 설명회가 열렸다. 민수와 지연도 참석했다. 회의장은 이미 술렁이고 있었다.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해요. 재입주하면 값이 2배는 오를 거라니까. 사람들의 눈은 욕망으로 반짝였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의견이 갈리자 언성은 높아지고 결국 욕설까지 오갔다. 회의장은 돈 냄새와 탐욕으로 가득 찼다. 지연은 민수의 팔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다 돈 얘기뿐이야. 민수는 굳은 얼굴로 그녀를 감싸 안았다. 설명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옆집 남자가 민수를 불러 세웠다. 아저씨도 찬성하셔야죠. 반대하면 본인만 손해야. 생각 잘하세요. 민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답했지만 마음속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집에 돌아온 지연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옆집조차 믿을 수가 없어. 우리도 결국 돈에만 매달려 살아야 하나 봐.
민수는 주먹을 꽉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다. 평생 이 동네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도 저렇게 될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울을 떠나야 한다는 결심을 진지하게 나누었다. 주말 지연의 고등학교 친구가 집들이에 초대했다. 부부는 기차에 올라 지방 도시로 향했다. 창밖 풍경은 달랐다. 빽빽한 빌딩 대신 논과 산이 이어졌고 푸른 하늘이 탁 트였다. 두 사람의 굳어있던 얼굴에도 조금씩 미소가 번졌다. 친구의 집은 넓고 환했다. 서울집 팔고 이거 샀어. 반갑시야. 친구가 활짝 웃었다. 지연은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다. 우리 집 두 개 합쳐야 될 크기네. 민수는 거실 창밖으로 흐르는 강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마치 마음속 응어리가 풀려가는 듯했다. 저녁 식탁은 푸짐했다. 음식보다 더 가득한 건 웃음과 여유였다. 대화는 돈과 재개발이 아닌 삶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였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우린 흔들리고 있구나. 서울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이미 지방에 남아 있었다. 민수는 노트북을 켜고 부동산 사이트를 뒤졌다. 화면 속 아파트는 넓었고 가격은 서울 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연은 주변 병원, 마트, 문화시설을 검색하며 놀랐다. 생각보다 다 있네. 불편하지 않겠어? 민수는 평면도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연은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속 불안은 여전했다. 혹시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 그날 밤 부부는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돈, 건강, 미래, 자식들 모든 주제가 다 나왔다. 그리고 점점 결심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다. 민수는 깊은 생각 끝에 불안을 털어놓았다. 재개발이 되면 보상금도 나오고 재입주하면 값이 두세 배로 뛸 거야. 그걸 포기하면 너무 큰 손해 아닐까? 지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손해가 아니라 해방이야. 우린 돈보다 평온이 필요해. 민수는 여전히 망설였다. 혹시 지금 떠나면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마음을 옥죄었다. 지연은 울먹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난 더 늙기 전에 숨 좀 쉬고 싶어. 매일 돈 걱정만 하며 사는 건 이제 지쳤어. 민수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했다. 그래, 이제는 돈보다 삶을 택하자. 민수와 지연은 며칠째 지도를 접었다 폈다 하며 지역과 단지를 추렸다. 중개사무소에서 만난 중개인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이라며 몇 군데를 더 권했고 부부는 발이 퉁퉁 붓는 줄도 모르고 현장을 돌았다. 그렇게 한두 곳은 엘리베이터에서 느껴지는 눅눅한 공기만으로도 고개를 저었고 또 한두 곳은 가격표에서 바로 마음을 접었다. 그러다 안내를 받아들어선 그 단지는 입구부터 공기가 달랐다. 방금 물을 뿌린 듯 윤기 나는 산책로, 낮게 깔린 잔디와 어린 나무, 주말마다 열리는 듯한 작은 벼룩시장 공지판, 아이들 웃음소리. 여보, 여기 사람 사는 냄새가 나네. 지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현관문을 열자 햇살이 쏟아져 거실 마루를 흘렀다. 벽체에 상처가 거의 없고 천장 몰딩도 말끔했다. 무엇보다 서울집보다 조금 더 넓은 평형대가 주는 해방감이 컸다. 발코니에 서면 강이 은빛으로 비늘 치고 강 건너 둔덕 위로 산등성이가 겹겹이 이어졌다. 서울집의 반값이라니 믿기지가 않아. 지연은 반복해 확인하듯 가격표를 들여다봤다. 민수는 창틀에 손을 얹고 풍경을 오래 씹어 삼켰다.
이 햇살과 바람, 이 정적이라면 우린 다시 숨을 쉴 수 있겠어. 중개인은 분양 후 4년 하자 철이 깔끔했고 위아래 층 간소음 민원 거의 없어요라며 서류를 펼쳤다. 민수는 숫자와 조항을 하나하나 짚었고 지연은 가까운 병원, 마트, 시장, 버스 노선을 확인했다. 의심과 설렘이 몇 번씩 교차하다가 결국 도장이 손끝으로 굴러들어왔다. 툭! 인주가 종이에 번지는 소리가 기이하게 또렷했다. 도장을 찍는 그 짧은 순간 민수는 심장에 걸려있던 납덩이가 반쯤 풀리는 걸 느꼈다. 지연도 긴 숨을 내쉬었다. 여보, 우리 했네. 서로의 눈이 번뜩였고 그 안에 설렘과 안도가 동시에 솟았다. 며칠 뒤 서울로 돌아온 부부는 반대로 정리의 도장을 찍어야 했다. 부동산 사무실의 공기는 딱딱하고 건조했다. 매수자는 무표정했고 중개인 손가락은 계산기를 빠르게 두드렸다. 최근 시세 대비 약간 낮게 거래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매도하시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거래 흐름이 살아있을 때 처리하시는 게 유리해요. 민수는 서류 끝자락을 오랫동안 보았다. 조금만 기다리면 오르지 않을까? 우린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 계산기 속 숫자들이 눈앞에서 잡힐 듯 아른거렸다. 그때 지연이 그의 손등을 살짝 눌렀다. 여보, 손해가 아니라 선택이야.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삶이잖아. 민수는 한 번 더 서류를 훑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꼭 도장을 찍었다. 순간 짙은 아쉬움이 스쳤지만 어깨를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짐이 스르르 내려앉았다. 그래, 이젠 미련은 두지 말자. 사무실을 나서며 둘은 같은 방향으로 숨을 내쉬었다. 서울에서의 긴 겨울을 접고 새 계절로 넘어가는 소리였다. 이삿짐 트럭이 서울 아파트 앞에 섰다. 기사들의 하나, 둘 소리와 함께 낡은 소파의 바퀴가 덜컹거리며 마지막 복도를 지나갔다. 오래 함께한 장롱은 문짝 경첩이 삐걱이며 작별 인사를 했다. 이건 보내자. 민수가 말했다. 지연은 오래된 식탁을 손끝으로 쓸었다. 참기름 얼룩과 자녀들의 어릴 적 낙서 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다. 수고했어. 아주 낮은 목소리였다. 꼭 필요한 짐만 트럭에 올리고 나머지는 정리했다. 남은 방 안의 공기는 의외로 가벼웠다. 마지막으로 스위치를 내리자 조명이 툭 꺼졌고 부부는 빈 공간을 돌아보며 조용히 인사했다. 고마웠다. 안녕. 새 아파트에 닿자 새로 사둔 가구와 가전이 잇따라 들어왔다. 포장 비닐이 벗겨질 때마다 새집 냄새와 함께 새로운 시간이 방 안으로 흘렀다. 넓은 거실에는 부드러운 패브릭 소파가, 벽면에는 선명한 대형 TV가 자리 잡았다. 주방에는 반짝이는 신형 냉장고와 인덕션, 조용히 돌아가는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가 촘촘히 맞물렸다. 안방엔 허리를 감싸주는 매트리스와 알맞게 분할된 드레스장이 들어섰다. 지연은 싱크대 스테인리스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활짝 웃었다. 진짜 새 출발 같아. 민수도 씩 웃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다. 그래, 이젠 우리도 다시 시작이야. 버린 만큼 가벼워졌고 들인 만큼 단단해졌어. 날이 저물 무렵 집은 더 이상 낯선 공간이 아니었다. 식탁 위에 막 내린 커피의 향이 떠다녔고 거실 카펫에는 맨발 자국이 부드럽게 눌렸다. 두 사람의 숨결과 생활의 리듬이 집안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삿짐이 자리를 잡고 나서야 부부는 허리를 펴고 소파에 앉았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해가 집안을 꿀빛으로 적셨다. 와, 조용하다. 민수가 속삭였다. 멀리서 강을 타고 온 바람소리와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렸다.
지연이 창문을 활짝 열었다. 공기부터 다르네. 은은한 흙냄새, 풀내음이 코끝을 간지렸다. 민수는 발코니로 나가 산등선을 한참 더듬었다. 도시의 소음 대신 바람의 결이 들린다. 무엇보다 든든한 건 서울 집을 팔고도 남은 여유자금이었다. 은행 앱에서 예금 내역을 다시 확인하고 알림 소리를 끄면서 서로를 보았다. 노후가 좀 여유 있어졌네. 민수가 말했다. 이젠 우리도 여유를 생으로 맛볼 수 있겠네. 지연이 장난스레 눈을 찡긋했다. 부부는 작은 의식을 치르듯 새 접시에 과일을 담아 나눠 먹었다. 그 단순한 동작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안도의 감각을 되찾았다. 집은 더 넓어졌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곳에서의 일상이 하나, 둘 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아침 산책이 루틴이 되었다. 단지 뒤편 산책로로 접어들면 얇은 안개가 발목을 감싸주었다. 새들이 가지를 튕기며 오르내리는 소리가 온화한 배경음으로 깔렸다. 장을 보러 지역 시장에 가면 좌판 위 채소의 색감이 먼저 반겼다. 아주머니, 상추 오늘 달아요. 사장님, 고등어 살 좀 봐요. 살이 통통해. 미소로 거래가 오갔다. 계산하면서도 건강하세요. 또 오세요라는 말이 빠지지 않았다. 물가는 서울의 절반쯤. 지연은 거스름 돈을 지갑에 넣으며 이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맛이지 하고 혼잣말을 했다. 민수는 근처 작은 카페에서 신문을 펼쳤다. 이번에는 활자들이 머릿속으로 바스락바스락 들어왔다. 옆자리 책장에서 동네 홍보지 한 장을 빼보니 주민음악회와 마을영화제가 빼곡했다. 여보, 주말에 이거 가볼래? 메시지를 보내자 지연에게 바로 하트 이모지가 돌아왔다. 저녁이면 식탁이 풍성해졌다. 제철 나물과 생선구이, 시장표 김치가 가지런히 놓였다. 식사 중에 대화가 많아졌다. 오늘 산책로에서 진달래가 벌써 피었더라. 과일 가게 사장님이 맛보기 주시는데 감동했어. 불안 대신 웃음이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생활의 뿌리가 조용히 그러나 깊게 내리고 있었다. 이사 온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지연의 고등학교 친구 부부가 집들이로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친구는 아직 정리 덜 됐지? 그게 집이지. 라며 껄껄 웃었다. 지연은 미리 준비해둔 떡과 과일을 상 위에 넉넉히 올려두었다. 먼 길 와줘서 고마워. 진짜 반가워. 부엌에서는 오래된 우정이 금방 지금의 웃음으로 환생했다. 학창시절 이야기, 아이들 근황, 건강과 취미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다. 이 동네는 사람들 정이 좋아. 모임도 많고 동호회도 금방 친해져. 친구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풀렸다. 거실 한쪽에서는 민수와 친구 남편이 마주 앉아 차분히 담소를 나눴다. 여기 산이 참 좋아요. 주말마다 등산 다니거든요. 북적이지 않아서 걸음이 리드미컬해져요. 민수의 눈빛이 번쩍였다. 서울에선 늘 붐벼서 호흡이 자꾸 깨지더라고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가시죠. 천천히 걷다 보면 얘기도 깊어지고 금방 친해져요.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간 뒤 민수는 소파 등받이에 기댄 채 중얼거렸다. 나도 친구가 생길 수 있구나. 지연과 눈을 마주친 순간 둘 다 알았다. 이 도시가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집들이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새 삶의 관문을 통과하는 의식이었다. 민수와 지연은 틈만 나면 가까운 지역 시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비좁은 골목에 줄지어 선 좌판들, 산처럼 쌓인 배추 토마토귤, 생선의 은빛 비늘, 막 튀겨낸 도넛의 달큰한 향. 상인들의 말투는 경쾌했고 흥정은 짧고 즐거웠다.
아주머니, 오늘까지 싱싱해요. 2봉지 드릴게요. 하나는 덤. 지연은 깔깔 웃으며 아이고, 덤은 왜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꾸벅했다. 민수는 막 튀겨낸 꽈배기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겉은 바삭, 속은 폭신. 혀끝으로 오래전 골목시장의 추억이 되살아났다. 이 맛 그때 그대로야. 지연은 장바구니 무게가 묵직해졌는데도 어깨가 가볍다고 느꼈다. 값은 서울의 절반도 안 되는데 정은 배로 넘친다. 시장 어귀를 나서며 두 사람은 서로의 손등을 톡톡 두드렸다. 이제야 우리가 진짜 편하게 살고 있구나. 응, 숨을 쉬어도 빚이 아닌 공기가 들어와. 며칠 뒤 집들이 때 만난 친구 부부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 주말 등산 약속 기억하시죠? 약속한 날 네 사람은 도시 근교의 낮은 산을 올랐다. 흙길이 발바닥을 적당히 자극했고 솔레와 흙냄새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오르막에서 숨이 조금 차오를 때면 친구 남편이 여긴 그림 같은 전망이 있어요라며 쉬는 포인트를 알려줬다. 정상에 올랐을 때 넓게 펼쳐진 강과 들과 지붕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민수는 두 팔을 벌려 심호흡을 했다. 이런 게 진짜 사는 맛이지. 지연은 친구의 손을 꾹 잡았다. 당신 덕분에 우린 정말 빨리 적응했어. 내려오는 길, 네 사람의 발걸음은 처음보다 훨씬 가벼웠다. 민수와 지연은 깨달았다. 우린 더 이상 이곳에서 외롭지 않다. 이 도시는 우리를 품고 사람들은 우리를 연결해주고 있다. 저녁 무렵 거실 창밖으로 노을이 복사꽃색으로 번졌다. 민수는 커튼을 반쯤 젖힌 채 서 있었다. 서울의 좁은 아파트, 인사 한마디 건네기 힘들던 각박한 이웃, 욕망과 고성이 뒤섞였던 재개발 설명의 그 장면들이 빛바랜 필름처럼 마음속에서 돌아갔다. 지연도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다. 그땐 참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텼어. 민수가 곁에 와 앉았다. 그 한마디에 지나온 세월의 고단함과 서로에 대한 감사가 함께 묻어났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친구 부부였다. 이번 주말에 소풍 갈까요? 강변 잔디밭이 요즘 정말 좋아요. 간단히 샌드위치랑 과일 챙겨서. 민수와 지연은 동시에 웃었다. 좋지. 우리가 커피랑 돗자리는 맡을게. 전화를 끊고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수가 속으로 또박또박 중얼거렸다. 이젠 진짜 우리 삶이 새로 시작됐구나. 다음 날 아침 햇살은 거실을 환하게 비쳤다. 넓은 집과 여유로운 생활은 어느새 일상이 되어 있었다. 에어프라이어에서 빵 굽는 소리, 커피 머신의 낮은 진동, 발코니 화분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작은 소리들로 집이 살아 움직였다. 주말이면 자녀들도 내려와 머물렀다.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엄마 시장 꽈배기 또 사왔어? 아빠 이번 주 등산 코스 추천해 주세요.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갔다. 지연이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여기서의 삶, 참 고맙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 들판을 바라보았다. 계절의 색깔이 해마다 익어갈 그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은 진짜 안정을 느꼈다. 도장을 찍던 그날의 떨림이 이제는 잔잔하고 깊은 평온으로 바뀌어 있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새로운 삶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매일 조용하고 단단하게 그들의 하루를 채웠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알았다. 돈이 아닌 선택이, 집값이 아닌 숨의 리듬이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왔다는 것을